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인천공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님 받고 나가면 서울에서 열심히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택시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보죠. 그리고 이제 해지를 한 것에 대해서 올리고 하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해지 절차가 어떻게 되죠?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나요? 뭐 뽑으셨나요? 이런 쪽지나 문자나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네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꽤나 계신가 봅니다. 일단은 해지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이 있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죠. 이게 자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건데, 일단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해지하고 싶다 라고 연락을 하면 뭐 바로 담당자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대형 택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직원분이 연락 와서 뭐 해지에 대한 이런저런 절차 과정들을 쭉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위약금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1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운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이게 사정마다 다르니까 그건 이제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서 알아보시면 되고, 제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위약금이나 그런 건 없고 기간도 1년이 거의 다 된 상태였습니다. 몇 달 안 남은 거죠. 그 상태에서 해지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건 어차피 가맹이고 우리는 개인 택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무 뭐 다른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해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약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뿐이지, 그런 거 없는 분들은 당장 바로 그날도 해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청 있죠? 그러면 서울시청 1층에 열린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전환할 때도 비슷하게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전환 신청, 당연히 대형택시에서 일반 중형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몇 가지 서류를 쭉 써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기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있겠죠. 뭐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나 아니면 뭐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실 테니까 그런 정도랑 해서 거기 서류 몇 장이 있고, 그러면 그걸 기재해서 제출하면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수가 되면 이게 뭐 날짜마다 일 처리해 주시는 공무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접수를 하고 다음날 바로 대형에서 중형으로 전환이 허가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 전환된 것에 대한 서류도 이게 뭐 일반적인 경우면 직접 가서 받거나 해도 되지만, 제 경우에는 그냥 바로 택시 차량까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 미터기 상사에 팩스로 보내달라라고 해서 그걸 이제 받고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환까지 완료된. 그래서 요것밖에 없어요. 서울시청에 1층에 열린 민원실 가서 서류 몇 장 작성하고 접수하면 끝. 그리고 그게 뭐 빠르면 하루 이틀 내로 전환이 떨어지면 우리는 중형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중형차를 마련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피차 하듯이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뭐 대피차는 그 미터기 집에서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헤이딜러나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적어서 이제 가격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올려보셔도 되고, 그래도 좀 좋은 건 예전 같으면 이런 대형이나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가스로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개조도 없고 순정 가스이기 때문에 그건 그래도 좀 뭐 개조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양호할 겁니다. 다만 이제 매물들이 지금 좀 많아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면, 아니면 자녀 있으면 헤이 딜러에 이거 한번 올려봐라 등록증이랑 해서 대략 이제 사고 유무나 자세한 거에서 올리면 견적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략 시세가 어느 정도다 생각하면서 이제 택시 부활 전문이나 아니면 뭐 미터기 업체나 이런 데 쭉 돌려보면 대략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서 뭐 보통은 한 50 빠진다 생각하고, 50에서 많이 까는 곳들은 와서 이제 또 내고 하면서 까는 게 한 현장에서 100. 100은 조금 비상식이고 오반이긴 한데, 보통 한 50, 적으면 한 30 정도는 그냥 무조건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깔려고 할 거예요. 진짜 차 상태 좋으면 그냥 주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고, 그 정도 생각하고 이제 넘기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죠. 뭐 미터기 업체에서 금액을 잘 쳐주면 미터기 업체 통해서 진행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한 번에 싹 다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편하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대기가 거의 없어요. 제 경우에는 뭐 재고 상관없고 뭐 빨리 받고 싶다 그러니까 재고인데 가까운 시점에 생산된 재고예요. 작년 재고도 택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 초까지도 이제 약간 대기가 있었던 걸 보면 택시로는 재고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그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고도 아직 남아있는데, 그 일반 작년 재고 같은 경우는 할인이 꽤나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요. 일반 차량 중에서는 이제 안 팔린 것들이 있어서 작년 재고 같은 경우는 할인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싸게 할 거면 할인받고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아마 택시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부품을 보면 4월인가 5월 정도까지의 부품, 어떤 부분에서 부품들도 있는 거 보면 아마 5월 후반에 뭐 5월 중후반 이 정도에 생산해서 아마 대기장에 있다가 넘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빨리 뽑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 얘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타고 조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대형 택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에 꼽히면 이게 또 안 보여요. 세상이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뭔가에 꼽혀버리면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그걸 다 보고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택시 기사들은 아무래도 독고다이 성향이 강하고, 독고다이 성향이기 때문에 이 일이 맞죠. 사람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사람 사이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택시 일 못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혼자 앉아서 얘기도 한번 하지 않고 거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하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택시 기사들은 굉장히 성격 자체가 뭐 애초에 독고다이 성격이기 때문에 택시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택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독고다이로 쭉 나가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생각 강하고 꼽히면 확 질러버리는, 이게 뭐 시원시원한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뭔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뭐 꼽히면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시 중형으로 돌아와서 지금 한 6일 7일째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중형으로 이제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굳이 뭐 딴 거 할 필요 없고 전기택시 지금 정도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여튼 다시 대형택시의 긍정적인 것만 보고 꼽혀버릴 수도 있죠. 저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작년에 이제 꼽혔는데, 현실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보고, 그래도 저는 이제 먼저 했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중형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지금 대형택시, 그러니까 일반 모범 대형은 뭐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뭐 제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쪽은 뭐 모르고, 고급 대형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가맹 고급 대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타다 넥스트가 있고 한 가지는 카카오 벤티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 기사 서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격이 조금은 달라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일단 운행 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타다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운행 반경이 상대적으로 좁아요. 서울시 중에서도 변두리는 상대적으로 덜 가고, 물론 뭐 피크 시간에 뭐 사람들이 막 그쪽에 영 안 잡히면 그런 데 가는 콜들도 연결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의도, 그다음 강남, 서초, 그다음 송파, 잠실, 한남동, 시청, 인근, 자, 그다음 홍대, 자, 이 정도로 쭉 해서 요즘에는 성수동도 좀 많고, 그러니까 일반 택시처럼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서울 전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특정 지역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당연히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일반 택시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일반 택시가 사실 요즘에는 충분히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다 넥스트를, 타다 앱을 켜서 타다를 탄다, 이꼴 굉장히 뭔가 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성격상으로 보면 네,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 손님들은 크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적습니다.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상대적으로 좀 만족스럽고, 뭐 그렇다고 해서 벤티가 손님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벤티도 손님 만족스럽고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택시군에서는 타다 넥스트가 뭐 크게 손님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다. 물론 거기도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한정된 지역에서 운행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손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손님들도 이 서비스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고 그런 서비스를 원하고, 당연히 기사들도. 그래서 타다 넥스트를 하면서는 기사님 내가 늦었으니까 빨리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타다를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타다를 왜 그만뒀냐라고 하면 그런 거 이제 수익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쭉 풀어볼게요. 재밌습니다. 근데 여튼 손님의 특성으로 본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런 게 타다가 있고, 반면에 벤티는 이게 비슷하면서 비슷한 같은 대형이지만 성격이 좀 달라요. 뭐랄까 더 좀 확장되어 있다, 더 크다,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다 넥스트가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손님의 형태라고 하면, 카카오벤티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도 잘 가고 성남 분당 이런 데도 잘 가고 저기 멀리도 잘 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행하는 반경이 타다보다 훨씬 넓고, 당연히 예약콜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타다보다는 확실히 예약콜의 양도 제가 생각하기에 비교 안 될 정도로 많고, 또 손님의 형태도 다양해요. 자, 이게 이번 영상에서는 중심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손님이 폭이 넓어요. 근데 이 폭이 넓다가
수입의 면에서는 장점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손님도 있고 저런 손님도 있고, 그럼 결국은 다양하게 손님이 있다 이꼴보다 많은 손님이 있으니까 수입에서는 괜찮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장점이기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아무래도 카카오벤티는 타는 사람들의 성격이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일반 택시를 타려는데 카카오벤티가 연결이 되어서 탑승하는 손님들. 그래서 원래 카카오벤티를 부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까운 위치에 있고 비용이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라고 하면 타시는 거죠. 부르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들이 원래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걸 타려고 했었던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자, 이 손님군이 있을 것이고 이건 굉장히 많겠죠. 왜? 기본적으로 카카오라는 앱 자체가 뭐 택시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넘어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는 카카오가 필요하고 카카오벤티를, 그러니까 카카오벤티가 필요해서 이용하는 손님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애초에 시작부터 카카오벤티를 부른 거예요. 그건 카카오벤티를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카카오벤티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이 있거나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부류로는 아예 그냥 급해요. 굉장히 급한 상태에서 카카오벤티가 빨리 올 것 같네. 지금 가까운 시점에 바로 즉시 호출이 되네. 자, 그런 이유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타다 넥스트에 비해서 손님군이 넓어요. 이게 수입에서는 매출에서는 분명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타다 넥스트의 형태를 보면 변두리에서는 서울 변두리조차도 잘 안 떠요. 당연히 경기도 가면 뜨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뭐 성남 분당 이런데 IT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나마 타다 호출 복귀콜이 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참 상대적으로 적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쪽에서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이꼴 서울에서 타다 넥스트를 이용하던 서울 중심에서 타다 넥스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 갔을 때 마침 거기에서 불렀는데 차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는 되겠지만 굉장히 거의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타다 넥스트가 운영 반경이 좁고 손님군이 좁은 데 비해서 카카오벤티는 넓은 게 장점이에요. 다양한 손님군이 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카카오벤티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장점인데 이 부분에서 왜 기사들이 혼란스럽냐 이거예요. 자, 카카오벤티의 장점을 알고 자, 넓은 차량에 기사와 좀 떨어져 있고 운전 조심하고 자, 상대적으로 차 공간도 넓기 때문에 편하다. 그걸 혼자 타고 가면 굉장히 여유 있겠죠. 한 명이나 두 명은. 그런 사람들이 카카오벤티를 불렀을 때는 좋은 서비스를 원해요. 당연히 좋은 서비스에는 빠른 운전이나 과격한 운전이나 좀 급한 운전들은 해당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좋은 서비스를 얼마든지 기사들은 제공할 수 있어요. 많이 제공을 하죠. 자, 그런 손님들이 이용을 하면서 만족을 하겠죠? 자, 이 손님군이 있어요. 그럼 이 손님군에 계속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 손님군이 있는 반면에 반대편에서 난 빨리 부르려고 하는데 마침 벤티가 적극적으로 내가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벤티를 부르는 손님들도 계시고 혹은 내가 급한데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나마 가장 호출해서 가장 제가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게 벤티인 것 같다라고 앱에서 확인이 되어서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급해서 아니면 그냥 일반 택시 중형 생각하고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원할까요? 천천히 가고 안전하게 가고 신호 잘 지키고 조심히 운전하는 승차감 좋은 그런 운전을 원할까요? 아니면 빨리 가는 걸 원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빨리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앞에 손님군과 빨리 가는 걸 원하는 뒤에 손님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 입장에서는 성격이 달라요. 자, 여기에서 우리 기사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가 추가가 되죠.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4명이나 5명이 여유있게 타는 목적, 개형 택시의 목적에서 벤티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빨리 가길 원하는 혹은 뭐 편하게 중형 택시를 이용하려 하다가 넘어온 손님들이 아니에요. 중형 택시는 4명 이상 5명까지도 타고 짐도 좀 실는 이런 건 운행이 불가능해요. 즉 대형 택시의 목적이 분명한 것을 이용하려는 손님군. 자, 그 손님군들은 또 성격이 다르죠. 중형에서 넘어온 손님과 다르고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손님군과도 결이 달라요. 자, 이 손님들은 4명, 5명이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짐을 여유있게 많이 실어야 되고 뭐 이런 손님군들. 이 대형 택시가 필요해서 벤티를 부른 손님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크게 세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손님군, 벤티가 필요한 손님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4-5명이 탄다. 많은 사람들이 타겠죠. 자, 이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짐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짐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택시가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뭐 20몇 킬로 이상이거나 아니면 어떤 뭐 길이가 어떻거나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법으로는 그렇게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저울을 들고 손님 이거 혹시 20 몇 킬로죠? 그럼 우리는 이걸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합니다. 뭐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길이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이건 크기가 어때서 우리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막 길이 재고 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죠. 결국은 우리 기사들이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짐을 싣고 좀 많은, 조금 일반적인 짐과는 조금 다른, 조금 많은 짐을 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손님이나 짐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를테면 어디 행사를 가는데 직원들까지 해서 한 4~5명 타고 뭐 큰 캐리어나 뭐 박스 같은 것도 2개, 3개 정도를 트렁크에 싣길 원한다. 자, 이런 경우 일반 택시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건 또 성격이 조금 다르겠죠. 한두 명이 여유 있게 가는 것과. 자, 결국은 우리 기사들이 혼란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손님군이 넓고 다양해서 장점이에요. 매출 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에요. 많은 손님군이 있다는 건. 근데 문제는 손님마다 서비스의 형태, 원하는 형태들이 다른 거예요. 원하는 바가 다른 거죠. 거기에서 우리 기사들이 조금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천천히 안전하게 가면 빨리 가길 원하는 목적에서 부른 손님들은 왜 이렇게 늦게 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 그러면 뒤에서 어떤 우리 손님들이 잘하는 게 있죠. 한숨을 길게 쉰다든지 아니면 그냥 대놓고 빨리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제가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몇 시까지 지금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우리 기사 입장에서 당황하는 거예요. 이건 안전되고 천천히 가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또 있으니까 손님이 이제 빨리 가길 원하면 빨리 가는 노력을 해야겠죠. 여기에서 아무래도 우리 기사님들이 저도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혼란을 좀 느꼈어요. 이게 타다 넥스트의 한정되어 있는 손님군에서 벗어나서 훨씬 넓은 손님군이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가 조금 극과 극일 때도 있다는 것에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이제 매출에서도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단거리 위주로 가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강남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매출 면에서는 중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중장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그 콜을 잡아야 되죠. 근데 그 콜들은 아무래도 그 콜을 전문적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유리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행을 하다가 그 중장거리 콜을 잡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중장거리 콜만 잡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장거리 콜만 잡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중장거리를 많이 갈 가능성이 높고 매출 면에서는 그러니까 매출은 뭐 얼마든지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업무 면에서는 훨씬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손님군이 다양하다라고 할 때 결국은 그래도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근무 시간 혹은 근무 횟수 대비 돈이 되는 손님군이 특정한 기사들, 특정한 형태로 일을 하는 기사님들에게 유리하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평범하게 즉시 콜을 받고 하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셈이죠. 우리가 좋은 서비스하고 좋은 이미지 만들고 악착같이 노력은 우리가 하는데 정작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꿀을 빠는 건 중장거리를 아예 목적으로 하고 일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꿀을 빠는 것이죠. 상황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으신 거예요. 저 역시도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손님군이 다양한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 어떨 때는 빨리 가길 노력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내려서 많은 짐들을 실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조심하게 운전하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손님 한 분을 모시는 노력도 해야 되고 이것이 사람으로는 너무 이렇게 좀 온도 차이가 큰 서비스의 형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는 이제 못 버텼어요. 이럴 때 저럴 때 감정에서 좀 이게 힘들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타다 넥스트를 그만뒀던 건 매출이 아쉬워서 답이 안 보여서 그만뒀고 그래도 지금 이제 떠날 분들 좀 떠나버리니까 떠나버리고 이제 조금 지금은 타다 넥스트가 매출이 약간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카카오벤티로 많이 기사들이 넘어오면서 손님군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매출 면에서는 작년 피크 때 같지는 않겠죠. 거기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매출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면서 다양한 손님군이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만뒀어요. 그래서 고급 대형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저도 가맹으로 쭉 일을 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택시라는 게 서비스 이제 대중교통 성격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대중교통의 취급을 당하고 있고 우리 기사들도 대중교통 성격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대중교통이라는 게 결국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걸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원할 때.
근데 택시라는 게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영역에서 매출이 많다는 건 분명히 택시에서 뭔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는 법을 다룰 수 있고 그 법을 통해서 특정한 시점에 특정하게 손님이 몰려서 특정한 군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걸 결국은 평평하게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즉 대중교통 성격인 택시를 우리가 어디가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들어가는 건 이미 늦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죠. 저게 돈 된다니까 저쪽으로 가고 이게 돈 된다니까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끝물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쪽에 끝물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에서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정한 영역이 굉장히 많이 돈을 번다 이꼴보다 지자체 입장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평평하게 낮추는 노력을 하죠. 뭐 이를테면 부재를 완전 풀어버린다든지 공급을 충분히 늘려서 특정한 피크 시간대를 평평하게 줄여버리니까 특정한 피크 시간대에 탄력요금제로 바짝 올라가는 그 현상이 적어지면서 아무래도 고급 택시나 대형 택시에서 매출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져버리는 평평해져버리는 현상이 나오겠죠. 즉 택시라는 성격에서는 특정한 곳에서 많이 번다라고 해서 많이 벌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사님들이 좀 생각을 하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길빵이나 뭐 이런 것은 불가능해요. 고급 대형은. 그럼 여기에서 좀 문제가 뭐냐면 택시 앱 회사에서 콜을 잘 주면 고맙죠. 고마운데 반대로 생각보다 콜이 안 나올 때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그냥 택시 회사가 콜을 뿌려주는 것만 기다려야 되고 그 콜이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던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거의 유일하게 하는 방법은 길게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콜이 나에게 더 많이 오도록 할 수 있는 건 뭐 평점을 높이는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게 아닌다면은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 길게 일을 하고 아니면 콜이 많이 나오는 곳을 적극적으로 가고 뭐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이게 사실 돈이 잘 벌릴 때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돈이 안 벌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냥 제 입장은 이거예요. 제 입장은 고급 대형 택시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급 택시가 나쁘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급 택시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고급 택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고급 대형 세단도 마찬가지였죠. 피크 때 바짝 늘어나다가 지금 이제 꾸준하게 감소세가 있죠. 왜? 결국은 이제 작년처럼 피크 때는 거의 없고 돈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떠나는 기사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고 당연히 버티는 기사님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늘어난 상태에서 돈을 다 많이 벌기 위해서는 손님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니 서울 시민이 한정되어 있고 경기도 시민도 한정되어 있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특정한 시점에 작년처럼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모두가 그렇게 수입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사람이 한 명이 택시를 2번씩 3번씩 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평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이 택시를 돈을 많이 버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지속해서 계속 많이 버는 건. 다만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서 어떤 탄력 요금제까지 반영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지속될 수 없고 결국 매출에서 버티지 못하는 기사님은 유지 비용이나 시작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떠나죠. 즉 자연스럽게 대형 고급 택시에서도 수요 공급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버티지 못하는 기사님들은 대패차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대형 고급 택시에 대한 생각도 지금 그래요. 타다 넥스트도 그렇고 카카오벤티도 그렇고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크를 찍었다고 생각해요. 기사가 늘어나는 건 피크를 찍었고 아무래도 이제는 기사님들이 웬만큼 알 건 알기 때문에 들어오는 진입하는 기사님보다 아마 머무르거나 떠나는 기사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름으로 가겠죠. 당연히 이 사업의 형태가 계속 확장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이를테면 마을버스를 대형 고급 택시로 밀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버스의 노선 일부를 가져간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의 대형 택시, 대형 고급 택시가 새로운 형태로 뭔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지금 얘기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타다넥스트나 카카오벤트가 기사 늘어나는 건 정점을 찍었고 이제 꾸준하게 내려가느냐 천천히 내려가느냐 빠르게 내려가느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내려갈 때 떠나가는 기사님들은 아무래도 대패차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겠죠. 금전적인 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버틴 기사님들은 그래도 결국은 이게 수요가 있잖아요. 대형 택시는 분명히 수요가 존재하거든요. 일반 택시보다는 훨씬 손님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는 존재해요. 다만 그 수요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결국은 시장에 따라서 결국 기사님들의 매출에 따라서 맞춰질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10시간, 12시간 일했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기사님들은 계속 버티다가 정리를 하고 떠나겠죠. 결국 떠나가는 기사님이 증가할수록 수요 공급이 맞아 들어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만족스러운 매출이 될 거예요. 유지가 될 거예요. 당연히 기사님들이 떠날수록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겠죠.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대형 고급 택시의 흐름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피크는 찍은 것 같고
천천히 빠지면서 빠질 기사님들 저처럼 빠지고 뭐 중형이나 다른 쪽으로 정리를 하면서 남아 계신 기사님들이라도 수익이 그래도 올라가는 형태로 가도록 그런 식으로 됐으면 그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신규 진입하실 기사님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규 진입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 고민할 부분도 많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본다면 사실 늘어나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감소를 하면서 남아 계신 기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버틴 기사님들은 매출이 다시 안정적으로 만족스럽게 올라오는 정도까지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거 경험했던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되시긴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 그리고 이미 이제는 일반 중형 택시가 부재가 풀렸기 때문에 부재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중형 택시의 가장 아쉬운 부분인 이 부재가 풀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전기 택시를 한 이유도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부재가 계속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재를 자꾸 묻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보이죠. 그러면 선거가 내년에 지나고 나면 뭐 기사들도 그렇고 눈치를 안 봐도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지자체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국토부. 그러니까 혹시 저는 몰라서 이제 그래도 만약에 뭐 부재가 계속 없는 게 맞지만 만약에 걔들이 태도가 바뀌었을 때 그나마 혹시 이 상황에서도 부재가 없는 걸 원해서 아무래도 조금 무리해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는 장단점이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건 또 다음에 차차 얘기를 해보죠. 자, 대형택시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절대 대형택시가 부정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고급 대형택시 카카오벤티나 타다 넥스트가 부정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수요 대비는 조금 아쉽다. 조금은 기사님들이 주는 게 남아 계신 기사님들의 수입 증가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기사의 관점에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